네, 황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피해 규모가 50조 원이 넘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검찰 수사를 전담하다가 최근 퇴직한 이모 전 검사가 사건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레스 창립자 신현성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사 이직 후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걸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모 검사는 지난해 6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이제 수사를 전담했는데요. 네. 지난 2월 28일, 2월 말이죠. 검찰을 퇴직하고 이번 달부터 해당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으니까요. 딱 2달 쉰 거죠. 에, 2달 만에? 예. 이제 뭐 그동안에도 이제 신현성 전 대표가 4월 말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가 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이건 법률에도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해 변호사가 되면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담당하던 사건은 물론 근무하던 소속 기관의 사건 전체를 좀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담당 변호사로 직접 수임계를 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검사는 언론 취재에서 검사를 그만두기 전에 해당 법무법인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판 단계에서 신 전 대표 변호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법인에 입사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그렇죠. 이제 법을 이렇게 말로 몇 마디 한다고 피해갈 수 있으면 법이 좀 효력이 없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이전 검사는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 변호사잖아요. 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30명밖에 안 되는 좀 중소규모 법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어떤 사건이든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이 이기고 지는 건 그러니까 수임한 변호사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명성과 이익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트너 변호사인 이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이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의에서 조언을 하거나 뭐 기록을 검토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많은 법인 중에 왜 굳이 그럼 거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전 검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워낙 피의자도 많고 앞으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과 법무법인에 대형 로펌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직할 곳이 없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무법인이 변호하고 있는 신현성 전 대표의 경우 지금 현재 언제 소환될지 불투명한 권도영 대표 빼고는 가장 좀 혐의가 큰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직할 데가 없으면 이제 검사 생활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무실을 조금 운영하다가 그냥 로펌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리 피의자나 참고인이 많다고 한들 하필 가장 핵심 피의자가 선임한 법무법인에 간다는 게 좀 옹색하게 들리긴 합니다. 거꾸로 그럼 그 법무법인 입장에서 왜 굳이 이 사람을 픽했을까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기도 워낙 많고 또 하다하다 이제 살인 사건까지 좀 나고 있잖아요. 이제 사건도 많고 또 이제 수임료도 대체로 좀 높은 분야라서 로펌 간 경쟁이 좀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이전 검사 간 법무법인도 최근 이제 암호화폐 관련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몸집을 키웠고요. 이전 검사 영입 이후 법인의 블로그와 SNS에 이전 검사 영입을 홍보하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언론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 내부에서는 반응은 어때요? 그렇죠. 이제 뭐 언론이나 그런데 익명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명예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그런데 좀 검사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익명으로 비판하는 걸 넘어서 이런 의심스러운 이직 행위를 어떻게 막을지 그냥 뭐 이렇게 말로 내가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신현성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 달 26일 열리는데요. 4,6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네.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된 이전 검사가 이제 오늘 출근하실 텐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안 할까? 뭐 그런 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신 전 대표의 재판을 국민들이 공정하다고만 보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근데 뭐예요? 이제 뭐 일종의 경영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좀 높은 변호사다. 오히려 그러면 어떤 그 참여, 그러니까 이 깊이가 훨씬 더 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개별 일반 변호사들은 자기가 담당한 사건만 보는데 그렇죠.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 법인의 전체적인 좀 사건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